발표를 해서 우리 기술 마케팅 분야에 대한 강의를 갖다 마무리할게요. 혹시 강의 교재 이렇게 보면서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었어요? 우리 저자한테 직접 물어보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세션은 요번에 중간 발표 전에 강의를 먼저. 왜냐하면 우리 강의 내용이 오늘 기술 보호예요. 기술 보호고 오늘 좀 독특한 지금 포메이션을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수강생 중에 한 명이 우리 강의를 갖다 해줄 거예요. 근데 이쪽 분야에서 워낙 오랫동안 지금 일도 했고 또 이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같은 1학기임에도 우리 박사과정 1학기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부담스러운 자리로 우리 강사로 모셨어요. 근데 교재 퀄리티나 이 강의 자료의 퀄리티는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사람들만큼이나 아주 충실한 교재를 만들고 또 강의 자료를 만들었어요.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제 얼굴은 뭐 이미 다 아시고, 제가 오늘 기술 보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 보호라는 건 지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인식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뭐 기술 보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근데 지금 우리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앞서서 이제 기술 혁신이라든가 기술 평가, 뭐 여기 앞에 그 기술 마케팅 이 부분에서 뭐 계속 삼성과 애플에 대한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또 뭐랄까 그렇게 다루고 있었고, 저도 이제 처음 발표를 할 때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기술 보호, 특허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조금 들으셔가지고 그렇게 어색하지 않으실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기술을 지금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저는 뭐 이제 자기 기술 개발자들은 이렇게 기술 좋기만 하면 되지 무슨 기술 보호까지 무슨 신경을 쓰냐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돈 드는데 못하러 이걸 보호를 왜 해야 되는지,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기술, 실패하면은 돈이 아깝잖아요, 기술 보호하는데. 근데 벌써부터 신경을 써야 하나,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잘 관리하면 되지라는, 굳이 기술 보호는 필요 없다, 베끼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 근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기술 보호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삼성, 애플 간의 그 소송 관계도 있었고 많이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었고요. 그 지난주에 이제 페이턴트 트러블에 대해서 언급이 한번 됐었습니다. 근데 페이턴트 트러블은 사실 우리가 이제 IP를 가지고, IP라면 이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지식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을 하거나 뭐 이제 서비스 활동을 한다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지식재산권만 가지고 영업 활동, 그러니까 뭐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하는 그 애들을 이제 페이턴트 트롤, MP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페이턴트 트롤 하면은 여기 그림처럼 보면은 되게 이제 안 좋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그러니까 소송을 주로 하는 그런 페이턴트 트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요새는 페이턴트 트롤이라는 용어보다는 좀 순화를 해가지고 MP라고 해서 이제 제조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그러니까 IP를 활용하는데 제조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MP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10년부터 15년까지, 14년까지 보면 이제 그 국제 특허 소송 현황, 그러니까 MP에 의한 소송 현황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술 보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P에 대한 피해 사례가 뭐가 있을까? 지난주에 그 굉장히 궁금해 하시던 분이 지금 오늘 안 보이시는데, 그 MP에 대한 그 미국에서 이제 Intellectual Ventures, 그다음에 인터디지털 라운드로 리서치, 이런 MP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2년 전에 확인한 것만 해도 전 세계에 한 700여 개의 MP들이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MP는 뭐가 있냐?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국내에는 이제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사라고 이제 정부 펀드를 같이 해가지고 출자를 해가지고 IP를 그러니까 좋은 기술을 사들여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소송에 대한 그런 소송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기술에 투자를 해가지고 기술을 이전을 시켜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좋은 의미에서의 MPE 활동을 하는 국내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국내 기업은 누가 펀딩을 해요? 정부에서 펀딩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리고 지금 올해 6월 달에는 그 산업은행에서도 그 1,000억 정도 그 펀딩을 해가지고 그 이런 MPE 활동을 하겠다라고 그 뉴스에서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산업은행 진짜? 네. 근데 생각보다 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SK텔레콤은 왜 거기다 출자했어요? 그러니까 배경은 복잡한데요. 네.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참석한 기업들이 뭐 산업은행이나 정부 관련 기관 앞에서 한 20, 3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제 그런 투자 이런 걸 전달해서 국내 기업들의 이전에 그런 투자 목적으로 활성화 목적으로 투자하는 거. 자선 사업으로 그러니까. 정책적인 목적이 정확하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의도적으로 아니면 반의도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MPE가 참 문제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 특허청 같은 데서도 저거에 대해서 좀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지금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일본의 어디였지? 잠깐만요. 일본의 마쓰다 자동차랑 미국의 포드, 이런 기업들이 서로 자기들의 그 특허들을 공유를 해가지고 그 라이센스 온 트랜스퍼라고 LOT라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형성하게 되는 목적은 그러니까 자기의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판매를 하는 즉시 그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실시권을 모두가 공유를 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MPE에 대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보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사례들을 보아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록스, PARC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네. 제록스가 참 이게 여기 사례를 담았지만 참 대단한 회사더라고요. 일단 1906년에 제록스는 이제 헬로이드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헬로이드는 사진 용지 생산업체, 그래가지고 그 생산을 한 다음에 사진 용지를 그냥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업체에 불과했는데, 얘네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발굴을 한 게 이제 복사기 시장으로 뛰어들자라고 해서 복사기 시장을 이제 발굴을 하는데, 얘네들이 복사기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게 아니라 복사기를 최초로 개발한 체스터 칼슨의 라이센스를 사와가지고 이거를 기술을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이 체스터 칼슨은 누구냐면은 특허 변호사거든요. 그때 당시에 특허 문서를 계속 복사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직접 복사기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사기를 가지고 독점적인 그 기술 개발권을 확보를 하고, 그 경쟁사들이 그 해당 복사기를 개발을 하지 못하게끔 그 방어막을 치면서 이 복사기로서 이제 제록스가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1970년에
이제 제록스는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뉴욕 쪽에 제록스 본사가 있고 왼쪽에 PARC라고 여기가 어디지? 캘리포니아 쪽이거든요. 네. 파크에 이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이 파크 펠로알토 리서치 센터를 여기다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설립을 하게 되면서 또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진 게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원래 스탠포드 연구소 소속의 더글라스 앵겔버트라고 마우스를 최초로 개발을 하고 마우스를 최초로 특허를 등록을 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이 마우스에 대해서 개발을 했지만 더 이상의 연구비 지원이 끊기자 이동한 게 이 파크 연구소고요. 이 파크 연구소에서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현재 그 이제 기술들이 혁신적인 기술들이 많이 창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70년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저기 제일 처음에 컴퓨터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죄송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네. 그 혹시 다 본 사람 있어요? 제록스파? 팔로알토에 마운트뷰 그 포인트 드라이브라고 굉장히 중심지 가까운 데 있어요. 중심지 가까운 데 있고 우리 제록스파가 참 재밌는 데인 게 복사기 만드는 회사인데 복사기 만드는 건 아니고 온갖 것들을 다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저 GUI라는 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 다들 GUI를 쓰죠. 모든 컴퓨터에 다 GUI를 쓰는데 그래서 저걸 갖다가 이제 그쪽에서 개발을 하는데 그 아까 마우스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도 GUI하고 마우스가 사실은 맥의 가장 첫 번째 그 셀링 포인트였던 건데 그걸 직접 만든 게 아니라고 잡스가 아마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그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흘끗 가면서 마우스를 보고 그 지락스 파크에서 나오자마자 자동차 타고 가면서 자기 수석 디자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기능을 하는 이런 모양의 건데 언더 50불인가 언더 10불인가 또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만드는 걸 어디서 했냐 저 팔로알토 그래서 그 슈퍼마켓이 되게 유명해졌는데 에버그린이라고 이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 포인트 드라이브에서 이렇게 딱 나오면은 마운트뷰 팔로알토 그 크기라고 만나는 데 있는 슈퍼마켓 큰 우리나라로 하면 이마트인데 그 이마트에 가가지고 요 그 비누인가 뭔가 하여튼 그 동글동글하게 돌아가는 거 그걸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만드는 게 그게 첫 번째. 그렇죠. 맞죠. 상용화된 마우스예요. 감사합니다. 뺏겨가지고. 아유, 네. 그래서 이 제록스가 참 잘한 게 처음에 이제 복사기에 대한 라이센스를 확보를 하면서 독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건 참 잘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펠로알토에서 창출된 이 혁신적인 기술들을 잘 보호를 하지를 못했어요, 사실. 근데 그 기술의 확산 측면, 혁신적인 그 기술의 확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얘네 제록스가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큰데 애플 스티브 잡스한테도 뺏기고 누구야 마이크로소프트에 그쪽에도 뺏기고 그리고 IBM 경쟁사한테도 조금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술 보호를 얘네들이 여기선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랬고요. 결국 네. 파크가 망했어요. 그래서 파크가 망해가지고 몇 년 전에 망했고 그래서 거기 멤버들이 제일 많이 간 데가 구글로 제일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아도비로 또 많이 갔고 그래서 결국 남 좋은 일 열심히 해주고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이게 너무 아쉽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술 보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독점적으로 기술을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독점적으로 상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이 퀄컴 사례에서도 보시면은
퀄컴 이제 CDMA 다들 아시죠? CDMA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애틀이랑 같이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지금 SK텔레콤에서 이제 CDMA 기술을 처음으로 상용화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긴 하는데